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앞으로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은 소주병 라벨은 보기 힘들어집니다. 술과 담배는 모두 1급 발암물질인데요. 그동안 담배에 비해 술은 좀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절주 정책의 하나로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곳이 대한민국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삼청교육대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 전 대장에게 삼청교육대는 아직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곳으로 여겨지나 봅니다. 2019년 11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이 김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김장 관련 소식 첫 번째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올해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최근 식생활 변화도 있었고 또 상품 김치 구매가 증가를 하면서요. 매년 우리나라 김장 규모는 점점 줄고 있어요.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평균 22.3포기로 작년 23.4포기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치인데요. 품목별로 본다면 배추는 71만 8천 톤, 그리고 무는 22만 7천 톤 정도로 총 김장이 약 97만 톤 순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장채소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이 배추와 무를 품목별로 수급 여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가을 배추는 전반적으로 작황이 부진했으나 다행히도 최근 날씨가 좋아져서 일부 지역에 작황이 호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가격이 폭등하거나 하는 그렇게 악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가을무 생산량은 평년 대비 7%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 태풍으로 작황 부진까지 이어져서 평년보다 18% 감소한 38만 톤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올해 김장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김장 비용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추와 무 가격이 전년에 비해 오르다 보니까요. 올해 4인 가구 김장 비용 역시 약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작년에 김장 재료 총 13가지를 가지고 이 4인 가구가 김장을 했을 때 총 비용을 추정했을 때가 한 27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30만 원 정도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양념채소류 수급이 평년 수준 이상이어서요. 낮은 가격으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고추는 김장철 공급량도 충분하고 또 마늘 역시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늘어서요. 네. 김장의 양념 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김장채소 관련해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김장철은 보통 아무리 빨라도 11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수요가 적은 11월 상순까지 일단 수매비축 4,500톤 그리고 출하 조절 시설에 있는 2,500톤 등 총 7,000톤의 배추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김장철 수급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방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인 44,000톤도 활용을 해서 특히 김장 수요가 몰리는 11월 하순 그리고 12월 상순에 공급량을 확대합니다. 네. 배추 이외에 무 역시 4,000톤을 수매 비축하고요. 또 고추와 마늘은 요즘 가격이 워낙 평년보다 낮아서 가격 안정도 진행하는 동시에 소비 확대 홍보 역시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장 물가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이어서 지난주 어떤 품목이 오르고 내렸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는 지난주는 이 주키니와 상추가 많이 내렸는데요. 주키니는 최근 날씨가 회복되면서 일주일 새 생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2주 전쯤 가격이 개당 2,115원이었는데 이 가격은 평년에 비해서 24%가 높은 수준이거든요. 최근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난주에야 다시 제 가격을 찾아 내렸습니다. 네. 또 가격 많이 내린 품목이 바로 상추예요. 이 상추는 주 출하 지역인 충청 지역의 재배 면적이 줄면서 오히려 출하 물량 자체는 감소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린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시세가 평년보다 60%가 좀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비가 줄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격은 2주 전이 100g 기준으로 1,725원이었는데 지난주는 1,390원대로 약 20% 가까이 내렸습니다. 네, 끝으로 제철 먹거리 소개도 해주셔야죠. 이번 주 어떤 품목이 제철입니까? 네, 오늘은 약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마 이름부터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약혼이요? 네, 이 약혼이 겉모양만 봤을 때는 고구마처럼 생겼는데요. 고구마와 달리 전분이 거의 없고요. 또 고기랑 같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약혼과 고기는 찰떡궁합이라고 해요. 또 약혼은 갓 캤을 때는 단맛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후숙이 되어야 달콤하고 맛있지만요. 오히려 영양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바로 갓 캐서 먹을 때가 가장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좋은 약혼을 고르시는 법은요. 껍질의 색깔이 자줏빛이 나면서 과육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생긴 것은 타원형의 표면이 미끈한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서 요즘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약혼, 장 보실 때 보이시면 맛있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은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늘을 보면서요. 그래, 바로 이 하늘이야 이랬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날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시간 2019 한중 환경장관 연례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열리기 전에 맑은 하늘 계획 업무 협약서 서명식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죠.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여러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오토타임즈 오하름 편집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늘만큼이나 보이는 라디오가 화납니다. 네, 다행입니다. 전에는 네. 그 정수리만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지금 우리 오하름 편집장님 얼굴 전체가 네. 오늘 가을 하늘처럼 환하게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좀 숨길 수 있었는데 이제 표정을 못 숨기니까. 절대 숨길 수 네. 없습니다. 네. 좀 부담되네요. 제가 말하고 있을 때도 웃고 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자,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듣는 재미, 보는 재미 함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정부가 내놓은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좀 살펴볼게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 달부터 이 정부의 강도 높은 저감 대책이 시행되는 건데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핵심을 꼽자면요. 기존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아주 안 좋을 때만 시행하던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절을 두고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4달 동안 계속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은 우선 공공부문에 대한 겁니다. 이제 공공부문 차량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6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무조건 2부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서 3월 사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4개월 동안은 무조건 이 2부제 시행해야 되는 건데요. 네.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차는 당연히 홀수 날에, 또 짝수인 차는 짝수 날에만 운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관용차나 임직원 차량 전부가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뭐 청소차나 이런 것들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합니다. 네. 나아가서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 때에는 아예 공공부문 차량은 운행을 할 수도
필요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또 기존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이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이 배출가스 5등 경우에는 운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4대문 밖으로 나가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5등급 차종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서 아예 운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만약 위반하시면 과태료 10만 원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는 평소에도 12월에서 3월 이 넉 달 동안은 2부제. 네. 너무 심하면 아예 차량을 가지고 운행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5등급 개인의 차량인 거죠. 배출가스 네, 5등급 차량은 예전에는 사대문 안에서만 운행 제한이 됐는데 네. 이제 사대문 밖에서도 운행 제한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올 때마다 네. 매번 우리 소위 그런 말 있잖아. 한 놈만 팬다고. 네. 매번 자동차만 맞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럴 때만 좀 애물단지가 된 느낌이에요. 자동차라는 게. 근데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 그게 자동차는 아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굴뚝산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제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줄일 수가 없잖아요. 저희 그렇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산업 현장을 줄여라라고는 말을 못하고 그래도 이제 국민 개개인에서 좀 나눠서 몫을 질 수 있는 이 자동차를 조금씩 줄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의지로 금방 실천할 수 네. 있는 게 자동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책에 있어서 늘 다 자동차가 주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미세먼지 원인의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아까 뭐 다른 굴뚝 이런 데에 비해서 네. 크진 않다고 하셨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전체에서 보면은 수송 부문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 바퀴 달린 자동차가 한 20%에서 30%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굴뚝 산업에 비해서는 적다.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경유차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휘발유차 대신에 경유차 이렇게 미세먼지 하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경유차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세단이나 RV의 경우에는 좀 적고요. 네.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1톤 트럭 같은 거 이제 경유 화물차가 가장 높고 경유 화물차가 한 60% 정도를 또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되고 네. 노동의 강도도 센지 제가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렇게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찍히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건 이제 줄인다고 줄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생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저희가 조금 뒤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 정부가 이 노후 경유차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네.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환경부가 추가 예산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 7천억 원 정도를 드렸고요. 네. 신청자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17만 대 정도 지원을 하려다가 이번에 52만 대까지 한 3배 정도 대상을 늘렸습니다. 이게 매연 저감 장치는 디젤에서 발생하는 그을음 같은 거를 좀 모았다가 이렇게 열기로 태워서 배출을 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한 80% 정도 좀 저감되는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좀 이런 저감 장치를 달게 되면은 출력에서 조금 손실이 있다. 그러니까 성능에서 약간 손실이 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어서 안 달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간혹 그렇죠. 있다고 하고요. 또 조기 폐차의 경우에는 폐차할 때 일정의 보조금을 조금 주는 건데요. 이게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옮겨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경유차를 폐차를 했는데 새 경유차가 생기는 꼴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10년, 15년 되면은 얘도 또 다시 노후 경유차가 되니까 그럼 그때 또 보조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차라리 이제 경유차를 경유차로 못 바꾸게 우리가 뭐 LPG나 좀 친환경차로 바꿀 수 있도록 좀 보조를 해주면 경유차의 수요가 넘어가지 않겠냐 해서 실제로 1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LPG로 갈아타시면 거기에 또 한 번 이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경유차를 없애고 경유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그럼 그냥 경유차는 아닌가요? 노후 경유차 취득세 부담만 2배로 올리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걸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노후 경유차는 지금에서 이제 한 4%에서 7% 정도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취득세의 경우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8에서 14%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거래할 때 취득세 다시 내게 되니까 이제 중고차 거래를 거의 막겠다. 뭐 이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이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는 거니까 자동차 외에 뭐 부동산이나 항공, 뭐 선박에도 다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담을 2배로 늘린다는 거는 노후 경유차를 중고로라도 이제 좀 거래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출시된 지 얼마 된 차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한 15년 정도 된 것들이고요. 따라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의미를 합니다. 이건 시기에 따라서 연도가 이제 당연히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한 10년 후에는 2015년 이전에 등록된 게 이제 노후 경유차가 되겠죠. 네. 네. 자,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미세먼지로 흐린 하늘 노후 경유차로 줄일 수 있을까 이 대책에 관한 이야기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후 경유차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취득세, 자동차세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계산을 좀 해주세요. 계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취득세는 2배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셨다라고 봤을 때 2005년식의 산타페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지금 7% 적용하면 14만 원 내시면 되는데 14% 적용하게 되면 28만 원으로 2배 딱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2007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매년 한 25만 대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는 세수를 한 300억 원 정도 더 거둘 수 있는 볼륨이라고 합니다. 네. 또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거는 보유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차세는 차량, 그러니까 자동차의 나이가 증가를 할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현재 정부는 승용차의 이 자동차세를 차량에 따라서 좀 5%씩 좀 감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50%까지 최대로 줄일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세가 40만 원일 때 50%를 줄여서 2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공제해주는 비율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제 산타페의 경우에는 현재는 한 4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2005년식의 경우에는 기존이라면 20만 원 내셔야 되는데 네? 앞으로는 24만 원, 그러니까 4만 원 정도 더 내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공제율이 완전 0%가 되는 게 이제 19년 차를 보유한 지 19년 정도 됐을 때는 공제율이 아예 0%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40만 원 모두 이제 내셔야 되는 거니까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의 차가 이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는 것 같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서 경제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노후 경유차 사는 분들, 타는 분들이 누가 좋아서 타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면 절박한 필요와 이유가 있어서 사실 텐데 아까 뭐 정부에서 연간 1,000억 원의 세금 더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저는 얄밉게 들리죠? 얄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맞아요. 근데도 왜냐하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세금 부과를 하는 게 과연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는 사실 비영업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용을 제외했을 때 이게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지금도 이제 영업용과 비교를 했을 때 영업용의 경우에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는 분들하고는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용의 경우에는 cc당 자동차세가 한 18원 정도라고 하면 비영업용은 8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이미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네. 버스나 화물차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좀 영업용 자동차에는 많은 혜택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감내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네. 보는 것 같고 근데 아직 좀 세부적인 사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영업용에 대해서도 관련한 예외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네. 보입니다. 지금 8487님이 공무원들 출퇴근도 해당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아까 12월부터 3월까지 네. 그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더 모범을 보여서 네 당연히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임직원 차량이 모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들은 다 해당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에 차를 두고 다녀요. 그래서 네, 좀 걸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가짐을 내가 운동해야지 혹은 맑은 공기를 위해 내가 이 작은 노력이라도 하나 해야지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모두가 합심을 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인데 우리 아이 두 놈 맑은 공기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국민들의 의식 변화라든지 실행 능력이 굉장히 이번 대책의 성과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편집장님과 이야기 나눈 대로 생계가 걸린 분들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정부에서 좀 친절하게 자세히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외국은 환경 문제 때문에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유도할 때 좀 어떤 정책들을 씁니까? 네, 우선 이제 좀 반강제적인 경우도 좀 있는데요. 2025년이나 2030년까지 아예 경유차에 진입을 막겠다 이렇게 공포를 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아직 이제 2025년이나 30년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현이 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제를 좀 강력하게 규제를 두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경유차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디젤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교정세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경유차 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우선 약간 배출가스라던가 이런 환경 오염을 겪게 되는데 이를 교정하는 비용을 당연히 이제 경유차를 타는 디젤 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이렇게 오염 물질 막기 위해서 교정세를 많이 매기는데 독일의 경우에서 봤을 때는 보유 단계에서 경유차에 저희처럼 똑같이 높게 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경우에는 경유차도 당연히 등급이 있어서 등급별로 조금 다 매기게 되는 게 저희랑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프랑스나 벨기에, 노르웨이 등을 보면 사실 경유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뿐만 아니라 가솔린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도 문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지구온난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종에 상관없이 환경에 불이익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아, 유종에 상관없이 중요한 말이네요. 그렇죠. 굳이 이제 경유차가 나쁘다, 뭐 휘발유가 나쁘다 이렇게 나누는 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차종별로 어떤 차에 따라서 뭐 어떤 게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차종의 등급을 나눠서 세금을 매기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조철호님께서 경유값을 올려서 소비를 줄여야죠.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아까 그게 말씀한 징벌적 약간의 세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름값을 올리자는 건데 사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 네, 서민들 더 오래 많이 타시는 분들의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 인터뷰 오타타임즈 오아름 편집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 그리고 편집장님, 서울시가 8일하고 9일 이번 주 주말이죠? 네, 이번 주 주말입니다.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 운행한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교통캐스터님께서 어제 제가 근무였거든요. 저보고 다음 주에 아이들 데리고 꼭 와보라고. 진짜 요 앞에서 운전자 없이 막 자동차가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직접 타보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신청을 해보시면 돼요. 믿어야 되겠죠? 네, 믿음을 가지고 이제 타셔야 돼요. 보험 다 될 겁니다. 네, 자율주행차로 이제 장애물도 뭐 피하고 면허 코스도 한번 주행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열린다고 하고요.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미리 예약하신 다음에 타보시면 아, 자율주행차가 이제 정말 어느 정도까지 왔구나라는 걸 직접 좀 체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근무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무섭다고. 아직까지. 네가 타봐라. 여러분, 제가 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